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돈다방 미쓰리가 8년째 접어드는데요. 제가 방송 처음부터 거의 지금까지 마치 녹음기를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멘트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마치 주식시장의 코어 같은 기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께 되풀이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힘, 그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어떠한 힘이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곳이 호재가 많아 보이면 시장에는 호재만 가득하고 악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악재에만 비추어지면 시장이 망가질 것 같고 전 세계가 무너질 것 같기만 느껴지죠.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호재에 비춰졌을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어떤 곳에서는 스멀 악재가 꿈틀거리고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악재에만 비추어지고 있을 때는 저 어디선가에는 호재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나 많은 거를 신경 쓰십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황. 그 시황에도 유가,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전 세계 외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의 펀드멘탈,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 회사의 내용이 어떤지, 이 회사의 전망과 과거 데이터가 어떤지까지 분석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차트 보잖아요. 차트 보면서 어떤 거래량, 매물대, 이평선, 여러 가지 보조지표, 거기에다가 파생상품까지 연관하면 주식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헉 하고 숨이 막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주식을 배웠던 그 주식 고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주식은 잘 배우면 돈 벌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을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였습니다. 저는 좀 무식한 얘기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주식 바닥에서 오랜 동안 그 경험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 같은 걸 만들면서, 그때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어떤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1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를 봤는데 어떻게 뉴욕 증시가 1%대로 하락했어.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미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덜 당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각인시켜 드리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는요, 미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온갖 더듬이를 다 세워서 언제쯤 시장이 한번 꺾일 것인가, 그 꺾이게 하는 요인이 뭔가 계속 찾고 있고요. 그런 요인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바로 먼저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뺄 생각이 없어요, 이거였죠. 미쓰리가 12월 달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요 하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은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것도 싫다. 왜요?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6.5%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화랑장세가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술렁거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은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뭐라고 하건 말건 연준 위원들은 계속 시장에다가 독서를 뿜어대죠. 우리 연준은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5%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독서를 계속 뿜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서를 뿜어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지 마시고 왜 그들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공포감을 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자, 1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81%, S&P 500 1.56%, 나스닥이 1.24% 하락했습니다.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회 발언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전일 1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에 하락을 했지만 뭔가 보란듯이 확실한 조정을 받지 못하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우지수와 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는 계속 뜨겁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시켜야 될 구간인데 그 시켜야 될 구간에 골드만삭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의 어닝 쇼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주식시장을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더 뉴욕 증시 흥분하지 마. 흥분하면 안 돼. 이렇게 조금 더 눌러주기 위해서 이날 연준위원회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자,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고 하죠. 예상치는 0.1% 감소됐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더 둔화됐습니다. 제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여러분 둔화될 거예요. 눈에 띄게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1월달 중순에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과 그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될 것이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는 6.2%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6.8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둔화됐죠. 11월에는요. 7.3% 상승했으니까 무려 한 달 동안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 둔화됐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자, 국제유가 다시 술렁거리고 있죠. 제가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급한 건 아니고요. 자,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요. 11월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자, 11월 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은 12월 연말 소비 시즌이 미국 경제 굉장히 핫한 소비 시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매 판매가 맥을 못 추고 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는 둔화되었다. 조금 더 시게 말하면 둔화를 넘어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야, 이제 둔화가 될 거야.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과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는 미쓰리 생각으로는 이미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뉴스 보시면서 지금 미국의 구조조정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경제 썩 좋지 않습니다. 고용이 좋아서 미국 경제가 좋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그래서 고용이 좋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 지표가 주는 왜곡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계속 떠들어요. 미국 고용 좋으니까 아직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1.0% 정도 부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부진했죠. 소매 판매뿐만 아닙니다. 12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1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소됐고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자, 여러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거 12월 달 거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세죠. 그런데 이미 PMI 지표라든가 아니면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경기 위축,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는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기준선을 다 깼습니다. PMI 지표 50 다 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거 0이었는데 지난번에 30포인트가 넘게 전월 대비 더 크게 하락했죠. 지금 미국 경제는 여러분 둔화입니다. 자, 베이지북이 이날 발표됐습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경기 동향 보고서고요. 이 베이지북은 FOMC 회의가 진행되기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는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지역 연은들은 그러니까 지역 연방은행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세뇌시키는 또 하나가 있죠. 경제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녀석은요. 시간 가치를 물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거기에 이자를 키우고 몸집을 키우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서 특히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 성장이 안 될 것 같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주식시장이 차가운 물을 끼얹은 우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FOMC 회의에서 50pp 금리 인상해야 돼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이 의도한 대로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짝 완화된 발언을 합니다. 자, 이 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바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만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뉴욕 증시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겁나게 뜨거웠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어떤 종목이 하한가를 7번 가면 미친 척하고 그냥 시가에 사면은 무조건 먹고 나온다. 그게 뭐 7번째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7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한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 S&P는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은 버텼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시장이 너무 뜨겁다.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술렁거린다. 안 된다. 해서 연준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1월 19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에다가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라는 멘트로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어떡하면 좋아 걱정을 하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의무는, 연준 위원들의 임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를 흥분시키면 안 돼요. 뉴욕 증시는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빠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1월 달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시장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니까 자꾸 그냥 뉴욕 증시가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뜨겁게 하지 마라. 일명 시장을 흥분시키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출동한 연준 위원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그렇다 치고 어머 어떻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대. 저 인간이 50bp 금리 인상하면 어떡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여러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물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준 부의장이나 이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표를 가지고 있고 연방은행 총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돌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표권이 있었던 클리브랜드,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아무리 시장에다가 뭐 50bp, 75bp 발언을 해도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연준 위원들이 미쓰리 말대로 시장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아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지난주에 너무 뜨거웠으니까 쉬어가야지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쓸데없이 언론에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으시 마시고요. 괜히 이 주식 하시면서 여러분 명주를 단축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정말 쓸데없는 걱정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일희일비했을까. 물론 제가 매매 원칙이 없었고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이 약재에 손절하고 저 호재에 막 따라 사고 제가 별지랄 다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런 과정을 딛고 이렇게 평탄한 목계 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이 저에게는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요,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놈의 주식이 뭔데 내 명주를 하루하루 이렇게 목줄을 죄고 흔들지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했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멘탈을 좀 굳게 잡으시고요. 악재나 이런 건 지금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뜨거우면 여러분들을 차갑게 시킬 게 미쓰리고요. 여러분들이 좌절해 있을 때 어디선가 호재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쥐어줄 사람이 미쓰리입니다. 여러분들 멘탈 꽉 잡고 잘 시장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했는데 물려 계신 분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종목이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는 종목만 추천을 하니까.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고,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종목에 제가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세력이 돼버린 상태도 있고. 근데 제가 속상한 건 이거죠. 어차피 이벤트라는 것이 제가 뜻이 있잖아요. 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지 여러분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좀 골고루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이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수익금을 계속 출금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팀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잘 돌아가는 팀이 있고 지금 오랫동안 지금 잡혀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회하고자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기다려주신 만큼의 시간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저의 약속이지만 제가 계속 지금 시장을 보고 계속 지금 매매를 하면서 정말 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빨리 매매가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다행인 게, 제가 올해는 이 시황이랑 종목이랑 이렇게 뭐라 그러죠? 리듬을, 바운스를 맞춰서 매매를 할 거라고 제가 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잘 매도한 다음에는 아마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건, 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쓰리를 갈아 넣더라도 정권 재탈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면은 뭐 제가 돈을 막 지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민주진영의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소액이나마 이렇게 후원하시고 이런 그런 좀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가장 최고의 조건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민주진영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또 허접해서 먼저 또 시급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좀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한 1월 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또 2월 달 되면 제가 굉장히 또 예민해져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텐데, 여하튼 여러분들 멘탈 꽉 잡고 너무 짜잘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